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제 후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다시 리그가 재개가 되고 LG 트윈스는 창원 원정 3연전으로 후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전반기를 소화하면서 84경기를 치렀어요, LG 트윈스는. 그래서 모든 팀들이 올해는 이렇게 한 팀에게만 취소가 많이 됐다, 아니면은 취소가 적게 됐다, 이런 차이가 없이 전반기에는 키움, 일정이 가장 적게 남은 팀도 57경기를 해야 하고, 일정이 가장 많이 남은 팀은 61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10월 초쯤에는 페넌트레이스가 정상적으로 끝날 것 같고, 이후에 가을 야구까지 하면은 10월 안으로 모든 시즌이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LG 트윈스 후반기 일정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시즌 중에 며칠에는 뭐가 있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22일 후반기가 스타트가 되는데 LG 트윈스는 60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상대팀별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SSG 상대로는 이제 7경기가 남아 있는 상황이죠. 상대 전적 밀리고 있는데 이 7경기 중에서 5경기가 문학 원정입니다. 문학에서 굉장히 LG 트윈스 투수들이 좀 힘들어 했는데 이번에는 좀 문학에서 5경기 잘 치렀으면 좋겠고요. 키움과의 경기도 7경기가 남아있는데 이 중에 5경기가 홈경기고, KT 위즈도 마찬가지로 7경기 중 5경기가 홈경기입니다. 이 두 팀을 상대로 전반기 홈에서 수입을 한번 당하고 그 이후에는 홈 맞대결이 없었기 때문에 잠실 키움전, 잠실 KT전에서 반드시 또 승수를 쌓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기아는 이제 취소된 경기들이 좀 있죠. 홈에서도 한 경기 취소가 됐었고, 원정에서도 우천 취소된 한 경기, 그리고 개막전이 2연전 시리즈였기 때문에 또 나중에 남아있는 한 경기, 그 경기를 아마 붙여서 추후에 편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아와의 또 6승 3패 상대 전적 앞서 있잖아요. 네, 후반기에도 좋은 성적을 유지했으면 좋겠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상대 전적 이 나머지 9개 구단과의 전적 가운데 가장 밀립니다. 롯데가 좋을 때 한번 수입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그 여파가 좀 있는데요. 그래도 잔여 경기 7경기, 그리고 사직에서 5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를 잘 해서 상대 전적을 좀 극복을 했으면 좋겠고, 삼성, 두산 12경기를 전반기에 이 두 팀과 치렀는데 상대 전적도 좋고, 아무래도 우리가 반게임차 3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하위권 팀들과의 상대 전적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두산과 삼성은 2연전 2번씩이 남아 있습니다. 4경기가 남아 있고요. NC와의 또 9경기가 남아있고, 하나와의 8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이 두 팀과는 전반기에 다른 팀들에 비해서 많은 경기를 치르지는 못했는데 상대 전적에서 거의 극강을 달리고 있어요. 이 고춧가루 안 맞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NC와 하나를 만나서 좋은 성적을 좀 거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후반기에 날짜들이 좀 뭔가 정해지는 날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7월 30일에는 트레이드 마감 시한입니다. 이후에는 트레이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즌 종료까지. 그래서 이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 끝나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이제 8월 1일 이후에는요, 정식 전환되지 않은 선수는 포스트 시즌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 전환이 된 선수들은 전환은 할 수 있지만 포스트 시즌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사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성동현 선수가 좀 육성에서 정식 전환이 유력한 선수인데, 성동현 선수가 7월 31일 안으로 정식 전환이 됐을 경우에는 1군 진입 여부와 상관없이 포스트 시즌과 남은 페넌트레이스의 출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8월 이후에 성동현 선수가 정식 전환이 된다면 페넌트레이스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에 포스트 시즌에는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송은범 선수가 8월 이후에 1군에 올라온다면 송은범 선수 포스트 시즌 못 뛰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까봐, 송은범 선수는 8월 이후에 1군 첫 등록이긴 하지만 시즌 시작을 육성 선수가 아닌 정식 선수로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8월 이후에 처음으로 1군에 올라오더라도 포스트 시즌 출전까지 가능합니다. 요 두 차이, 1군에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7월 31일 기준으로 이 선수가 육성 선수인가 정식 선수인가, 요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커뮤니티나 이런 큰 사이트에서 제가 이상한 소리 했다고 오해를 사는 글은 자제해 주시고, 제가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이해가 갔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에는 2022 시즌 외국인 선수 등록 마감 시한입니다.
이후에 이제 교체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선수는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포스트 시즌 출전 불가입니다. 정규 시즌에만 나올 수 있고요. 외국인 선수 교체 한도는 2번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LG 트윈스는 한 번 루이즈에서 가르시아 바꾸는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외국인 선수 변수가 생기면 8월 15일 안에는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3일 페넌트 트레이스 2연전이 시작이 됩니다. 8월 9일 화요일에는 월요일이 아닌데도 리그 일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8월 10일에서 12일까지 주중 3연전 마지막이거든요. 이후에 이 2연전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3연전, 2연전을 치릅니다. 이 해당 주에는. 그래서 5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이 주말 2연전부터는 KBO 리그 2연전이 시작이 됩니다. 현재 이제 KBO 리그 그리고 10개 구단 대표들이 모여서 2023 시즌부터는 2연전을 폐지하는 게 논의 중인데 2연전이 이제 이동거리를 뭐 잘 짜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쩌다 보면은 뭐 잠실에서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2연전을 치르러 대구를 갔다가 대구에서 또 다시 뭐 수도권으로 올라서 뭐 문학이나 수원에서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워낙 자주 생기기 때문에 2연전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KBO 측과 구단 측에서 회의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2연전이 시작이 되고 웬만하면 이제 잔여 경기를 이 2연전에 붙이지 않는 이상 2연전 체제가 계속 된다는 거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일 2022 시즌 확대 엔트리가 시행이 됩니다. 9월 1일부터 시즌 종료하는 날까지 10개 구단은 5명의 선수를 추가로 1군에 올릴 수 있습니다. LG 트윈스 입장에서 어떤 선수들이 올라오면 좋을까 제가 살펴봤는데 역시 투수 쪽에서는 길게 선발진을 보조할 수 있는 롱릴리프 역할의 선수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포수, 보통 이제 연장이나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포수 한 명이 더 올라올 것 같고 또 스페셜리스트 야수 쪽에서 대수비라든지 대주자, 대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김기현이라든지 안익훈이라든지 또 성동현 또는 강정현 이런 선수들이 1군에 올라올 게 유력하고 이 선수들까지 이제 갖춰진다면 류지영 감독이 생각하는 대로 또 엔트리를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대 엔트리 때 어떤 선수들이 올라올지 체크를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2013 KBO 신인 드래프트 이제 04년생 고졸 선수들이 드래프트에 대부분 참가를 하고 또 대졸 선수들이나 일반인 드래프트 지원자들도 드래프트 프로 문을 두들기게 되겠습니다. 9월 15일 올해는 목요일에 치러집니다. 보통 이제 월요일 날 실시를 하는데 올해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추석 연휴도 있고 해서 목요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의 구단이 지명을 하겠고 1차 지명이 없어져서 전면 드래프트 1차 지명을 따로 뽑지 않고 전면 드래프트로 11라운드까지 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활동하게 될 신인은 팀당 11명인데 LG 트윈스가 장준원 선수 트레이드를 하면서 받아온 지명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40번째 이 KT의 지명권을 가져와서 행사를 하게 되겠고 이렇게 되면 LG 트윈스는 총 12명이 신인으로 입단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성적 역순으로 뽑기 때문에 LG가 이제 지난해 최종 순위가 4위였잖아요. 그래서 최하위부터 이제 7번째 순서에서 선수들을 뽑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의 선수가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반기 주요 일정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뭐 포스트 시즌도 있고 또 여러가지 치르게 되면은 후반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후반기에 어떤 이 순위 싸움의 변동이 일어날지 최종 순위 몇 위로 마칠지가 상당히 궁금하고 또 내년에 활동을 할 선수들을 뽑는 드래프트나 또 9월 1일부터 추가로 1군에 올라올 새로운 선수들이 나오는 또 확대 엔트리 제도가 또 시행이 되기 때문에 후반기에 또 짧지만 KBO 리그를 가장 임팩트 있게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후반기도 양사장의 트윈스볼 채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